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반토막 충격 긴급 분석 진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 어닝 쇼크가 왜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힘을 얻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이요,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댓글을 달 때마다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산업이나 자료집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비하면, 그러니까 작년 이제 2분기 실적 영업이익으로 확인해 보자면 그 당시에 10조 4,400억 원이었고 그때보다 완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1분기 실적으로 비교해봐도 6조 6,900억 원으로 31.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줄었고,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하락하면서 이거 실적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2분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 당초 증권사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가 좀 전망하는 이 실적이 6조 1833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도 한 30% 정도 줄은 수준으로 발표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이상 낮은 수치더라, 그만큼 이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게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배경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줄어들었을까?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거 뭔가 재고자산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팔리지 않아서 뭔가 이 손실이 난 듯한 회계 처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손실 난 건 아니지만 지금 나가야 될 게 안 나갔기 때문에 일단 충당금을 쌓아 놓는다. 이건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이 손실 처리를 좀 미리 약간 회계상으로만 해놓자 라는 느낌과,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재, 라인 가동률 저하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죠. 그래서 아니 이 충당금이 뭘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왜 확 줄었나,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분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대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아마 이 재고자산 때문에 손실 났을 확률이 제일 높아, 영업이익이 작게 잡혔을 확률이 제일 높아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몇 천억 수준이 아니라 1조에서 1조 5천억대 규모라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클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장부 가치를 실제 시세 수준으로 낮춰 반영하는 회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안 팔릴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나중에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지급에 있는 재고를 가격보다 좀 낮춰서 그 낮춘 만큼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이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HBM이더라. 근데 HBM 지금 부족해서 오히려 지금 찾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삼성전자는 HBM이 남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객사 인증 지연 등으로 출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고가 일어났다. 뭔 소리예요? 고객사 인증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1조 5천억 규모로 고객 인증 받을 만한 거는 딱 엔비디아밖에 없죠. 아, 엔비디아 인증이 지연돼가지고 엔비디아로 납품 못하고 재고가 쌓였구나. 그래서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주문도 안 했는데, 엔비디아가 주문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했으면서 왜 재고가 쌓인 거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말부터 HBM3 12단 생산량을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연하게 늘렸다는 거죠. 근데 늘렸다는 게 누가 주문했거나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확정지어서 늘린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 일정이 6월경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망한 겁니다. 아, 그때쯤 되면은 엔비디아에 납품하겠지. 그래서 미리 생산량 늘리고 재고를 선제적으로 쌓아 놓은 겁니다. 야, 어차피 6월이면 다 나갈 거야. 야, 지금부터 생산량 늘려. 그래서 올 2분기 HBM3 12단 생산량이 약 월 평균 7만에서 8만 장 규모로 추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2분기 말쯤 가니까 이거 통과 안 되겠는데? 그 통과 늦어지겠는데 하면서 3만 4만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 8만 수준으로 뽑아내다가 2분기 말쯤 돼서 야, 이거 통과 못 하겠다 싶으니까 바로 절반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6월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2분기 말쯤 되니까 야, 6월 안 된다. 최소 9월 테스트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 시기 동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던 HBM이 이제 재고평가 충당금으로 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조금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해서 생산해 놓은 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상황이 조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재고 충당금이 그냥 말 그대로 손실로 끝나냐, 아니면은 이 손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냐, 이게 메인이거든요. 삼성전자의 HBM 선행 생산계,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 엔비디아에 통과될 걸 생각하고 미리 생산을 했고, 품질 인증 결과 전 웨이퍼 선투입 결정이 일부 재고 부담을 초래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좀 생산량을 늘린 게 재고 부담이 생긴 거고,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의욕적 생산 계획에 따라 웨스카이닉스, 마이크론 다 엔비디아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 사실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의욕적으로 이 생산도 늘리고 했던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해에는 부진 재고 등 후행적 비용이 1조에서 1조 5천억 일부 인식이 된 거고, 엔비디아에 인증받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생산량을 늘렸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재고자산 충당금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충당금 설정된 게 손실로 마감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비용으로 처리된 충당금이 향후에 다시 인증돼서 판매가 되거나 인증돼서 나가게 되면은 다시 이거는 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였던 게 나중에 추가로 플러스로 엎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증 통과되고 나서 서프라이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좀 2분기에 먼저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품질 인증 받으면 나름 또 뭐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손실이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충분히 앞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전부입니까? 왜 엔비디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브로드컴이랑 HBM3 공급 추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근데 3인데 왜 5세대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HBM, HBM2, 2E, 3, 3E 해서 5세대입니다. 12단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다가 이제 우리 같이 이 ASIC이라고 하죠. 맞춤형 반도체에다가 HBM 좀 넣어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사가 논의한 공급량은 용량 기준으로 10억 기가비트대 초중반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양산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와 좀 손을 잡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랑 HBM3 12단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 뭐 실사도 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HBM 총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0억에서 한 90억 기가비트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로드컴이랑 뭐 아마존이랑도 지금 손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꼭 엔비디아랑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꼭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납품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만한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만큼 긍정적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AMD가 최근 발표된 MI350 시리즈 GPU에 사용되는 12단 HBM3E 메모리 일부를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열심히 공급받으면 저 엔비디아 없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삼성이 일부 공급키로 한 AMD 인스팅트 가속기는 엔비디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판매량도 적고 수익성 확보가 당연히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제일 많이 되는 엔비디아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머지 4-5개를 잡아봐야 엔비디아 한 개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GPU 판매로 작년 데이터 센터 매출 11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AMD의 인스팅트 가속기는 매출 126억 달러 중 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뭉쳐봐야 엔비디아보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보다 매출액이라든가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데 납품하더라도 결국엔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아야 재고도 털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충당금 했던 거 수익으로 전환 싹 다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9월에라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으러 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엔비디아 품질 인증 받아야 되구나. 근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면은 또 충분히 주가 부양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자사주를 최근에 샀는데 이것도 끝났어요.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주식 보상을 목적으로 총 3조 9,11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취득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올해 얼마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3조 9천억 원치 자사주 중 2조 8,119억 원은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소각하겠죠. 1조 1천억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이번에 이 어닝 쇼크 터지자마자 틀어 막았죠. 근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는 작년에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3조 9천억을 사면은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가 자사주 3조 9천억 원어치 추가 매입 방침 밝히면서 10조 매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매입을 안 합니다. 10조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사주 카드도 끝났구나. 이젠 자사주로 틀어막는 것도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 생각에 재벌 개혁은 아마 당장 뭐 오래 하겠다, 좀 급하게 하겠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벌 개혁은 시간을 조금 두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삼성생명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털어버릴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에서 사실 코스피 5천 본다, 뭐 4천 본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자기가 초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 생명을 삼성전자를 이렇게 물려서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깔끔하지 않죠.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나라의 좀 주요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은 삼성생명 사회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출신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의 임원들 그리고 추가로 다른 그룹사들의 좀 주요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이 재벌가들이랑 좀 친하게 초반에는 지내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하듯이 후루룩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사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단기간에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초치는 행동을 하는 게 웃기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삼성전자는 결국 하반기 싸움이에요. 2분기 완전 어떻게 보면 조져놨잖아요. 2분기 조져놓은 거를 이걸 어떻게 엔비디아랑 퀄테스트를 해서 어떻게 이걸 다시 메꿔 놓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엔비디아 승인을 기대하고 만들어 놓은 HBM 재고평가 충당금이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근데 결국 엔비디아 품질 승인 받으면 수익으로 다시 인식받을 회계 처리입니다. 충당금을 다시 매출로 이 수익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승인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승인되면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사주 매수 카드도 이제 끝났기에 HBM이랑 그 다음에 이제 IM 사업부 스마트폰이 좀 잘 팔리는 정면 승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두 개에서 좀 잘 돼야 좀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재벌 개혁도 좀 문제였는데 좀 미뤄질 것 같고 상반기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하반기 엔비디아 품질 인증과 함께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조금 한번 흔들리더라도 하반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시면 지금 구간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에 다시 좀 추세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밀리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하반기 엔비디아 품질 인증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HBM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충당금이 쌓인 거고, 결론은 뭐예요? 팔면 이거 다시 수익 되는 거예요. 팔면 다시 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품질 인증 받고 다시 팔면 아마 충분히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흔들리더라도 하반기 좀 흐름 보면서 같이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저희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고, 뭐 이메일 같은 건 적어야 되나요?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식별용입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자료집 저희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믿져야 본전입니다.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0일, 9일, 8일, 7일, 4일, 3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힘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